우리 촬영 중에 고객님 깜짝 방문하셨는데 지금 인터뷰까지 하게 됐어요. 거의 견적서를 보면은 얼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견적을 솔직히 10군데를 받았거든요. 이번 현장은 분당에 있는 탑마을 타워빌 꼭대기층이거든요. 꼭대기층. 그래서 여기는 복층 아파트고요. 1층은 32평, 2층은 22평. 그래서 총 54평형. 작업 난이도가 좀 있는 현장인데 담당 디자이너가 2달 반 동안 되게 고생한 현장이고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가 오래된 구축 아파트고요. 고객님께서 단열이라던가 누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실제로 이 아파트는 어떤 그 누수 사례가 좀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지만은 기본에 충실한 현장인데 보이지 않는 바닥, 난방, 수도관 천장도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누수 때문에 썩어있고 그런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뜯고 싹 다 하고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 발생했고요. 담당 디자이너랑 하나하나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엄청 화사한 현관을 원하셔서요. 매지라인 예쁘게 잘 넣었고 그 사이에다가 타원형 조명 거울 딱 들어가게끔 설계했고 일괄 스위치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는 포그 그레이 컬러고 손잡이를 조금 더 고객님께서 편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부에다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일이 되게 큰데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현관 타일은 600에 1200각으로 가로 시공으로 매지라인이 최대한 없어 보이게끔 시공하였습니다. 양계형 스윙 도어고요. 고객님께서 세대 안에서 봤을 때 신발 보이는 게 좀 지저분하다고 느끼셔서 하부에다가 모루 유리 넣어서 최대한 신발 가려 보이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제 이쪽 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단열을 신경을 제일 많이 썼어요. 이쪽 외부가 바로 발코니이다 보니까 샤시 하부에 아이소핑크 50T짜리를 두껍게 대서 이제 단열을 꼼꼼하게 했고 아이소핑크 사이사이에도 폼을 적용해서 제가 손으로 만져봤을 때 외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이고요. 공용부 전체는 저희가 필름 마감으로 적용을 했는데 방 같은 경우는 도배를 했어요. 이제 걸레바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굉장히 좀 높은 제품을 많이 적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cm 그리고 모서리에 먼지가 좀 덜 쌓이게끔 곡면 처리가 된 걸레바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몰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무몰딩으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작업자들의 역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 시공법인데 깔끔하게 무몰딩으로 이제 도배 작업 마무리하였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간접 조명 다 깔끔하게 넣어드렸고 보통은 에어컨 단내를 많이 하시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답답한 게 싫으셔가지고 에어컨 몰딩을 주문 제작을 해서 깔끔하게 마감해드렸습니다. 와, 근데 진짜 청고가 안 나오면은 단을 전체를 다 내리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에어컨만 단을 내렸거든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전체를 단 내림하는 것보다 부분만 내려오는 게 시각적으로 진짜 덜 답답하거든요. 또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좀 신경 쓴 거는 삼성 에어컨이 표면이 이게 곡선이에요. 근데 저희가 특수 제작해가지고 깔끔하게 완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방이 엄청난데요? 보통은 벽면 마감을 도배를 하거나 또는 이제 필름 마감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목재가 붙어 있는데 요거 어떤 거죠? 이쪽 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창고방이었어요. 아예 방의 기능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고객님 이제 아토피 질환도 있으시고 알레르기 질환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 천연 자재거든요. 편백나무 사용해서 냄새도 지금 방 딱 들어오면 엄청 이제 자연의 향기가 많이 느껴지는데 여름에 저희 사우나 가기 조금 번거롭잖아요. 고객님께서 찜질방처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객님께서 엄청 만족해 하셨어요. 이 편백나무 그 고유의 향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냄새가 너무 좋고요. 요즘은 친환경인 시대다. 금액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벽을 돌리게 되면 퀄리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서 생산을 했는지 또 이 옹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되게 많이 다른데요. 저희 이 방 하나 꾸리는데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은 진짜 고급스럽게 진그레이 타일로 작업을 했고요. 빗살무늬 타일이라고 해서 결이 많이 살아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이제 바닥에 시공을 하게 되면 물때라든지 이런 게 많이 관리하시기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어서 바닥은 같은 컬러에 결이 안 들어간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벽면만 이렇게 결 있는 제품으로 시공을 해서 고급스럽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일이 되게 큰데 이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600에 1200 각으로 화장실
화장실 한 칸 같은 경우에는 청구가 보통 2,200 정도 나오거든요. 타일 2장으로 깔끔하게 마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거실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진짜 우리 범테리어 하면은 시그니처죠. 무 걸레바지, 무 몰딩, 벽면에 필름 마감이죠. 거실, 현관, 주방만큼은 저희가 무 몰딩 필름 작업을 했고요. 무용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필름 마감 사용했어요. LX 필름 적용하였고요. LX 필름 중에서도 콘크리트 타입 적용했습니다. 이제 인터폰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폰과 융 스위치, 스테인리스 스틸 컬러 같이 맞춰서 진행했고요. 소파 놓을 자리 제외하고 하부에 콘센트 하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핸드폰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 좀 용이하게끔 진행하였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링팬 적용해서 공기순환 자유롭게 돕도록 진행했고요. 우물 천장을 새로 기획하면서 충분한 저도 확보와 분위기 형성까지 이렇게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 같은 경우에는 반매립을 적용했는데요. 반매립 중에서도 슬림 반매립이라고 TV에서 옆 프레임이 살짝만 노출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TV 하부에는 간접 조명 넣고 주방과 연결 지어서 같은 필름으로 깨끗하게 마감해서 통일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TV 이제 매립을 설명드렸는데 되게 놓치기 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이게 반매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만큼만 해도 사실 반매립이 되는데 제품마다 달라요. TV 제품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매립 사이즈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님 이게 보시면은 바닥이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바닥이 되게 푹신푹신 거리거든요. 이게 바닥 뭐죠? 이게 타일 같기도 하고 장판 같기도 한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LX 제품의 엑스컴포트 OT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요. 고객님께서 내년에 손주를 보실 예정이고 마루 같은 경우에는 찍힘이 조금 장판보다는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판 중에서는 가장 두꺼워서 보행감이 조금 더 폭신폭신한 이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분들 이게 쿠션감도 좋지만요 충격 완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노약자분들 무릎에도 좋고요 층간 소음이 없어지진 않지만은 도움이 되는 바닥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같은 경우는 장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악하거든요. 강마루랑 가격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는 평당 한 14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서 사실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으셨고 바닥이라든지 뭔가가 올려놓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벽면에서 간접 조명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펜던트 조명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와, 제가 진짜 주방이 있다면 이렇게 벤치 의자가 제 로망이긴 하였거든요. 여기 전체 아파트 구조상 벤치 의자를 이렇게 만들면은 좀 좋은 구조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화단도 만들었는데 주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에 비해서 조금 좁은 편이었어요. 레이아웃 짜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고객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손님들이 자주 오시니까 큰 식탁을 놓고 싶다. 그래서 우선은 식탁을 가장 놓는 거에서 이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6인용이 충분히 앉아도 넉넉할 만큼의 벤치 의자를 만들어 드렸고 하부에 간접 조명 넣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고객님께서 가장 이쪽 부분을 포인트로 넣고 싶다고 하셔서 디테일을 좀 넣어 드렸고요. 보통은 뒤쪽, 앞쪽 전부 다 유리를 넣는 게 기본인데 고객님께서 직접 화초 같은 거나 이제 꽃다발 이런 거 이제 배치하고 싶다고 하셔서 후면만 유리 넣어 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상부장 보이는데요. 기본 페트 소재가 아닌 무늬목 소재, 진짜 나무로 작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 상부장보다는 2단 상부장 사용해서 조금 더 개방감 넓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자주 쓰는 제품, 자주 안 쓰시는 제품은 이제 상부에다가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판 같은 경우에는 LX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인 오로라 제품 사용하였어요. 서랍 같은 경우에도 소서랍, 수저 분리함 이렇게 저희 넣어드렸고요. 냉장고, 인덕션, 식세기 같은 핑크 컬러로 사용해서 조금 더 화사한 느낌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옆면에 가구 마감재가 보이기 쉬운 구조인데요. 저희가 목공으로 가벽을 조금 더 빼서 식탁에서 봤을 때 가구 옆면이 보이지 않게끔 깔끔하게 일면으로 떨어지게끔 작업을 했고요. 상부에도 간접 조명 넣어서 조금 더 무드 있게 분위기 있게 이렇게 작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방 뒤쪽으로 오시면 부족한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깨알 수납 공간 만들어 드렸고요. 편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쪽에는 서랍형으로 넉넉하게 수납 공간 확보해 드렸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실링팬이 있네요. 우리가 실링팬을 거실이나 주방에도 할 수 있지만은 방에도 요즘에는 실링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름에 덜 더울 때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요것만 틀어도 은은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링팬 강추고요. 이쪽에 북박이장. 우리 호레이분들, 요거는 일반 북박이장이 아닙니다. 화장대가 어딨지? 비밀의 공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일반적으로 화장대는 오픈이 돼 있죠. 오픈을 하게 되면 화장품이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화장대를 장 속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문짝을 이렇게 닫으면 북박이처럼 보이고요. 열면은 화장대가 돼요. 콘센트도 넣어드리고 향수, 서랍까지도 다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화장대를 북박이 안에 숨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 아까 거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파티션을 해드렸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욕조 타입으로 작업을 해드렸다 보시면 돼요.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600에 600 포세린 타일로 작업을 했습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건식으로 사용을 원하셨기 때문에 장판과 타일 1대1로 마감 깨끗하게 떨어지게끔 작업하였고요. 안방에는 고객님께서 욕조 좀 크게 원하셨어요. 보통 750 사이즈 많이 사용하시는데 800 사이즈 넣어드렸고요.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타일 날개 두쪽으로 깔끔하게 마감하였고 상부에 유리 파티션 넣어서 물튀김 최대한 방지하게끔 이렇게 작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방 건너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도 이제 기본에 충실했네요. 깔끔하게 걸레바지 4cm 들어갔고 천정 무몰딩, 이쪽에 메리 북박이장, 그리고 단열 이렇게 톡톡톡 소리 나잖아요. 여기 이제 목공 작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저희는 보이진 않지만은 이런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이쪽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그냥 닫으면은 사실 이 손잡이가 이 도배를 상처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에 스토퍼를 달아가지고 문 닫았을 때 도배에 상처 안 나게 모든 문에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2층으로 가볼까요? 디자이너님, 원래는 이 계단은 우드로 되어 있었는데 계단은 어떻게 작업한 거죠? 기존에 노란 이제 우드 컬러를 저희가 삭제를 하고 깔끔하게 도장으로 마감해드렸습니다. 우리 호레이분들 이 계단이 작업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좁은 공간에서 사다리 타가지고 도배 붙이고 페인트하고 우리 기술자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 꼭 얘기해달라는 조명으로 복도 이렇게 좀 포인트로 예쁜 조명을 달아드렸어요. 복층도 화장실이 있어요. 네, 이쪽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욕조나 샤워부스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좁은 욕실이어서 저희가 그냥 깔끔하게 세면대랑 변기 이렇게 마감을 했고 저희 상부에 꺾이는 면이 있거든요. 제일 옥탑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면을 비스듬히 해서 깔끔하게 마감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쪽도 이제 방이 하나 있고 북박이가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옥탑방 같은 경우는 기본에 충실한 도배라던가 필름 작업이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현장에 다운라이트랑 도배로 마감을 했고요. 와, 여기 방도 이렇게 있고 여기 테라스가 있나요? 와, 이게 뭐죠? 이거 한번 가볼까요? 와, 여기가 진짜 이 꼭대기층이라서 그런지 이 테라스도 있고 진짜 너무 좋네요. 그리고 다른 집이랑 좀 색다른데 이 난간이 유리로 돼 있네요. 기존의 철제 난간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 저희가 유리 난간 좀 덧대어서 좀 안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감하였습니다. 이 현장이 실외기를 밖에다가 못 걸게 한다고 했는데 이 현장의 좀 특이점이 아파트 자체에서 못하게끔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옥탑이다 보니까 아래층에 있는 에어컨의 설비를 옥상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실외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분당구 탑마을 타워빌 복층 아파트예요. 꼭대기층이거든요. 아래 평수는 30평대, 위에는 20평대에서 한 50평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사 금액은 1억 5천만 원 발생했어요. 겉으로 보면은 되게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는 정말 오래되고 아주 오래된 구축이라서 보이지 않는 바닥, 난방 공사, 수도관 공사, 그리고 천장도 다 누수 때문에 썩고 헐어 있었거든요. 전부 다 뜯고 새로 하고요.
이런 외벽 단열, 꼭대기층이 단열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열적인 부분, 각 방의 가구, 시스템 에어컨까지 저희가 진짜 풀 인테리어 하는 현장이거든요.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특별하게 출연해갖고 같이 설명 도와드렸는데 우리 디자이너 끝으로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네, 이번 현장 고객님과 완전 꼭 맞는 케미로 엄청 즐겁게 작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현장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우리 촬영 중에 고객님 깜짝 방문하셨는데 지금 인터뷰까지 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되게 인테리어 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저희 범테리어를 결정하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범테리어를 택한 이유는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일단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유튜브 보면서. 거의 1년 정도 하셨죠? 네, 그때 유튜브로 1년 정도 하셨어요? 용어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네. 거의 견적서를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견적을 솔직히 10군데를 받았거든요. 우리 의뢰분들 기본이 견적 10군데입니다. 네. 동네의 아파트 상가 인테리어부터 하이엔드까지 다 받아봤는데 유일하게 대표님이 직접 견적을 뽑아주신 데가 범테리어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괜찮은데? 이러고 이제 처음에 하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했죠. 네. 다시 이 견적이 맞나? 다시 견적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저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할 때까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했다가 막상 인테리어 업체를 딱 선정을 하고 나면은 디자이너한테 완전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괜찮겠다 하고 솔직히 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대표님이 직접 견적을 뽑아주시고 상담을 해주시고 했던 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걸 할 때 견적을 받을 때 저희 아파트가 구축도 아니고 구구축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바닥을 뜯어야 될지 말지가 솔직히 되게 고민이 됐어요. 일단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바닥 뜯으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겉에 예쁘게는 다 해주는데 바닥은 예산이 되면 뜯고 아니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는데 범 대표님이 저한테 바닥 뜯으세요. 만약에 예산이 초과되면은 다른 거를 조금 낮추는 한이 있어도 바닥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점이 예쁜 것도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 일단 물이 새거나 누수가 있거나 물이 새고 문제가 있으면 인테리어를 하는 목적이 없잖아요. 저는 그 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택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진행하시면서 뭐 이렇게 좀 걱정이 되셨거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선정하고 나서 디자이너 미팅하고 그 다음에는 디자이너분한테 거의 다 맡겼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일반인이 공부를 한다 쳐도 전문가의 수준에는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색상도 저는 요만한 샘플을 보잖아요. 샘플을 보는데 디자이너들은 전체를 보고 결정을 하시니까 솔직히 저는 우리 세원 디자이너랑 같이 할 때 디자이너님 이 색이 예뻐요? 이 색이 예뻐요? 그러면 디자이너님이 이거가 더 나아요. 그러면은 저는 거의 노 안 하고 그냥 네 그렇게 가시죠 하고 착착착 진행했는데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끝으로 이제 공사 다 끝나고 저희가 거의 한 3달 가까이 이게 복층이라서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바닥도 다 뜯고 천장도 다 뜯고 마지막 소감.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그냥 흰옥기가 하고 싶어요, 욕조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거를 흘려듣지 않고 우리 세원 디자이너가 방을 해주셨어요. 욕조는 현실적으로 좀 유지관리나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제 방으로 방을 해주셨어요. 근데 원래 저희가 저 방을 창고로 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변경이 돼서 저 방은 저희 힐링방으로 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는 방으로 하려고 지금 바꿨어요. 저 방이 제일 솔직히 마음에 들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건 여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부엌도 솔직히 부엌이 여기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구조라서 안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세원 디자이너를 많이 괴롭혔어요.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달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극히 만족스러워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고 네. 저희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 헐 대박 이거.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저희 범테리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이 상태로 계속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네. 인테리어랑 같이 해서 너무 행복해요. 아, 네, 그래요? 저는 정말 남들이 인테리어 하면 매일 와서 봐라. 아. 뭐 계속 뭐를 체크를 해야 된다 할 때 저는 솔직히 와서 보기는 했죠. 보긴 했는데 그냥 우리 디자이너가 맨날 아침에 오면은 아침 8시 반 정도 되면 카톡이 와요. 사진이 따다다닥 오고 네. 끝나면 카톡 사진이 오고 그래갖고 솔직히 뭐 궁금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제가 무심히 이렇게 이거 했으면 했는데 이러면 와서 되어 있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저는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여기 둘이 합도 잘 맞았던 것 같고 맞아요. 네, 합이 잘 맞았던 것 같고 일단 저는 진짜 별로 안 힘들었어요. 힘든 게 있다면 공사 기간이 좀 길었다.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맡겨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